현충일에 부산의 한 아파트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가 걸린 사건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부산 수영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발생했으며 우길기는 오전부터 걸려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사진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건물에서 지난달 중순에도 일장기가 걸린 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같은 사람이 우길기를 개양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는 우길기 개양을 막아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길기와 일장기를 내건 입주민이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특히 현충일에 발생하여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으며 역사적 민감성을 고려함보다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주범이 일하던 경북 청도의 한 국밥집이 철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의 충격적인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밥집의 업주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내걸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가해자 중 한 명이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이 국밥집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방문한 적이 있는 곳으로 알려지며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청도구는 조사 끝에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식당은 6월 3일부로 가게 확장 이전을 이유로 휴업을 알리며 영업을 중단했고 논란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채 안 돼 철거되었습니다. 철거된 자리에는 업주의 사과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과문에는 잘못된 직원 박모구는 저희 조카가 맞다며 채용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에서 영업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싱가포르의 데니스 차는 해변을 산책하던 중 모래 속에서 특이한 물고기를 발견했습니다. 이 물고기는 모래 밖으로 얼굴만 내민 채 입을 크게 벌렸다 우물이며 뻐끔거리다가 다시 모래 속으로 숨기를 반복했습니다. 데니스는 이런 모습에 흥미를 느껴 자신의 SNS에 물고기 영상을 올리며 마치 먹이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양새가 스톤피쉬와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120만 회가 넘는 조회수와 100만 개 이상의 좋아요를 기록하는 등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물고기 공포증이 생겼다. 너무 무섭다. 소름 돋는다. 악마다. 본 순간 마비가 올 것 같다.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데일리메일은 데니스의 SNS 영상 속 물고기가 긴코 스타게이저로 주로 인도 남부, 동중국해, 싱가포르 등에서 서식한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에 50종 이상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일부는 전기를 생산하는 기관을 갖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물고기는 모래 속에 숨어 있다가 독을 쏘거나 전기 충격을 줘 먹이를 기절시키는 방식으로 사냥하며 주로 밤에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서울대학교 병원이 6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했습니다. 이는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 신장, 투석 등 필수 분야를 제외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이 중단됨을 의미합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를 향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되고 의료 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 한 진료 중단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행동에 대해 진료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고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자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계는 정부가 자기 결정권을 박탈했다고 반발하며 사태가 악화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해결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서울대병원은 더 큰 운영 차질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대의 총파업 결정은 다른 의대 비대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환자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면서 정부의 처사가 취소될 때까지 진료를 미루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집단 난투극이나 흉기 위협 등 고전적 조폭 범죄뿐 아니라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과 불법 사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입니다. 이 총장은 일선검찰청의 시민위협, 조직폭력 범죄 엄정 대응을 지시하며 조폭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폭이 과거와 달리 유흥가 등을 배경으로 한 폭력 행사와 금품, 갈취에서 벗어나 20, 30대 젊은 층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단기간에 여러 조직원을 규합해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 불법 사채, 주식 리딩방, 투자 사기 등 신종 범죄를 저지르는 새로운 범죄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장은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폭력과 갈취 등의 기존 범죄뿐 아니라 신종 범행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장에서 폭력을 저지르거나 범행을 실행한 하위 조직원뿐 아니라 배후에서 지시공모가담한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직장인 오영렬 씨는 월요일 저녁 미국 주식 창을보다 원전업체 주식이 100원대로 폭락한 것을 보고 4천여 주를 매수했습니다. 평소 1만 원이 넘던 주식이 98% 떨어진 가격에 거래된 것은 뉴욕 증권거래소 전산 오류 때문이었으며 해당 주식은 1시간 뒤 정상 가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오 씨가 매수한 주식은 정상 가격에 거래되었고 오 씨는 6,300만 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오 씨는 거래 증권사인 키움증권에 항의했지만 키움증권은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키움증권 측은 뉴욕 거래소로 단순히 주문만 넘긴다고 설명했지만 다른 증권사와 달리 이상 거래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었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시장과 주문 시 특정 범위를 벗어나면 주문이 체결되지 않는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뒤늦게 피해 건수 확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포함한 수사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법안이 발의된 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책단은 탄핵 대상을 실무검사부터 윗선지검장까지로 설정하고 있으며 검사들의 책임을 엄중히 따질 계획입니다. 이번 결정은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얻기 위해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일주일 전 헌법재판소가 검사 탄핵안을 기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탄핵안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관한 1심 선고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주비행사인 올렉 코노넨코가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의 누적 우주 체류 시간을 세계 기록으로 경신하며 1000일을 돌파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코노넨코는 기존의 최장 기록을 갱신한 이후 매일 자신의 기록을 늘려왔습니다. 그는 2월 4일부터 기록을 경신하며 우주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원래는 소유주 우주선을 통해 지구로 귀환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0월 러시아 연구실 모듈에서 냉각수 유출 사고로 인해 임무가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이 전례적인 기록을 경신한 코노넨코의 누적 우주 체류 시간은 러시아 우주비행사겐단이 파달카의 기록을 넘어서며 파달카는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총 5번의 우주 임무를 수행하며 878일 11시간 29분 48초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누적이 아닌 한 번에 가장 오랫동안 우주에 머무른 기록은 1994년부터 1995년까지 미르 우주정거장에 머무른 러시아 과학자 발레리 폴리아코프가 437일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앱인 당근마켓에는 낮 12시쯤 성심당 망고시루 줄 서기 알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은 성심당에서 파는 망고시루를 구매해달라는 내용으로 40분 정도만 줄을 서면 구매할 수 있다는 전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글이 게시된 지 1시간도 되기 전에 거래가 완료되었고 해당 게시글은 거래가 성사된 뒤에도 1680명이 조회했습니다. 거래가 완료된 후에는 댓글에서 대단한 성심당, 새로운 일자리까지 탄생시켰다와 유인촌 장관까지 다녀갔다는데 대전 역점 문 닫지 마라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보였습니다. 성심당은 지난 4월 20일에 본점 부티크 매장과 롯데백화점, 대전점, DC시점 등에서 생망고를 올린 망고시루 케이크를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가격이 43,000원으로 출시 후 입소문을 타면서 주말에는 전국에서 찾아온 손님으로 인해 1시간 넘게 줄을 서야 살 수 있는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심당은 판매량이 늘어난 데 대비하여 출시 초기에는 1인당 2개까지 구매할 수 있던 케이크를 1개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기 오염이 여성의 초경 연령을 앞당기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영국 BBC와 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기 오염으로 인해 여자 어린이들의 초경 연령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950년에서 1969년 사이에 태어난 여성들의 평균 초경 연령은 12.5세였으나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여성들의 평균 초경 연령은 11.9세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미국 여성들이 100년 전보다 최대 4년 정도 빠르게 초경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BBC는 전했습니다. 초경 연령이 빨라진 원인 중 하나로 대기 오염이 지목되었습니다. 한국의 이화여대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8세 이전에 유방 발달이나 초경 등의 성조숙증 징후를 보인 여자 어린이의 수가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진실 씨가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금전적 도움을 주었다는 강지원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진실 씨는 가정폭력 피해자로 배우자였던 조성민 씨와 이혼하면서 연예인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CF 출연업체로부터 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강 변호사가 이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렵지 않은 연예인을 무료로 돕는 것은 특혜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강 변호사는 최 씨로부터 수임료를 받기로 결정했으며 그 수임료를 자신이 무료로 변호하던 밀양 성폭행 피해자를 돕는 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가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았지만 이 돈은 아버지와 고모가 나눠 가지면서 피해자 본인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함께 서울로 이사온 어머니는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제가 최진실 씨에게 수임료로 1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했다. 최진실 씨 역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해 흔쾌히 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후 강 변호사는 500만 원을 성폭력 상담소에 나머지 500만 원을 밀양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달했습니다. 통신사들이 단순 변심으로 반납된 아이폰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리패키징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KT와 SK텔레콤은 각각 최대 40%와 39만 원 할인된 가격에 리패키징 아이폰을 판매하며 판매할 때마다 순식간에 매진되고 있습니다. 리패키징 제품은 새 것과 다름없지만 가격이 저렴해 합리적인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리패키징 스마트폰 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있으며 판매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작년에도 아이폰 리패키징 폰을 기획 판매한 바 있습니다. 리패키징 스마트폰은 해외에서 더 활성화된 시장입니다. 시장 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스마트폰 판매량이 감소하는 가운데도 전 세계 리패키징 스마트폰 판매량은 매년 5%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리패키징 폰은 고가의 프리미엄 단말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객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대마도의 와타스미 신사가 한국인의 출입을 금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일본 후지 뉴스가 6일 보도했습니다. 이 사찰은 일본 건국 신화와 관련이 있는 유명 관광지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그러나 일부 한국인 관광객이 사찰에서 흡연을 하거나 시끄럽게 떠들고 무단 주차와 역주행 등의 문제를 일으켜 사찰 측에 큰 불편을 끼쳤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전에 촬영된 영상에서는 사찰 경내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한국인 관광객의 모습이 담겨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민폐 행위가 반복되자 사찰 측은 한국인은 출입 금지라는 안내판을 세우고 한국인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정 집단을 지목한 조치라는 점에서 논란되고 있습니다. 와타스미 신사는 앞으로도 이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며 사찰 측은 작은 신사가 많은 한국인을 받아들이고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사찰의 대처를 지지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종교시설의 출입 허용 여부는 소유자의 판단에 달려있다는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이에는 일남 이녀가 있으며 김희영 이사장은 전 남편의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선 최태원 회장이 김희영 이사장의 아이들을 입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되며 이로 인해 3세 승계 구도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SK그룹의 재산 분할 판결에는 최태원 회장이 사촌들에게 나눠준 지분까지 포함되어 논란이 됐는데 이는 그룹의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SK그룹은 전통적으로 장자 승계 원칙을 따르며 최태원 회장은 자녀들에게 유산은 남기겠지만 경영권은 전문 경영인을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3세 지배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5일 오후 4시 20분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는 실버 택배기사들이 개찰구 근처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지하철을 통해 서울 경기 권역의 40여 개 백화점으로 상품을 배송하는 실버 택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활용하여 작업을 수행합니다. 실버 택배는 다양한 형태의 상품을 배송하며 일부 기사들은 백화점 지점 간의 재고를 교환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사회적 기업으로 평가되며 택배일은 그들에게 소득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높은 수수료 문제로 실질적인 소득은 제한적입니다. 택배 한 건당 운임은 거리에 따라 3,500원에서 4,000원입니다. 통상 업체들은 운임의 30에서 40%에 달하는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한 70대 택배기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을 일하면서도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이들이 태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과도한 수수료를 제한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충북 옥천에 위치한 LH와 옥천군이 공동으로 건설한 15층짜리 행복주택은 주변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총 사업비는 308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200세대 중 28.5%에 해당하는 84세대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추가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며 길게는 10년간 매달 20만 원 안팎의 월세만 내면 살 수 있는데도 신청하는 신혼부부가 많지 않습니다. 신혼부부들은 주거 공간의 한계와 인구 감소로 이 지역으로의 이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36.43m2, 약 11평의 작은 전용 면적의 입주자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전용 면적이 작아 아이를 낳아 키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주거 약자를 위해 전용 면적 60m2, 약 18평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지은 행복주택.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을 더 넓게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서비스 센터에 휴대전화를 맡긴 3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 사진첩에 수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흔적에는 다이어트할 때 찍은 나체 사진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A씨가 해명을 요구하자 서비스 센터 측은 처음에는 수리기사가 휴대전화를 고치다가 잠깐 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CCTV 영상 확인을 요구하자 서비스 센터 측은 수리기사가 집에 가져가서 30분 정도를 봤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A씨는 사진 유출 우려로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비스 센터 측은 피해 고객에게 사과를 전하고 고객 보호와 보상,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현지 시간으로 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여 피벗 통화 정책 전환에 나섰습니다. 이는 2022년 7월 이후 1년 11개월 만에 있는 조치입니다. ECB의 금리 인하로 인해 다른 국가들의 금리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ECB는 9개월간의 금리 동결 이후 통화정책 완화를 결정했으며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고 인플레이션 전망이 개선된 결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 중앙은행 BOC도 11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영국 중앙은행 BOE에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가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으며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으로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3조 달러를 넘어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은 전 세계 시총 2위 기업이 되었습니다.